네, 내일이면 북한의 2인자라 불리던 장성택이 반역 등 20가지도 넘는 제목으로 처형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장성택 처형 1년.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과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장성택 처형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뉴스를 전해드리고 또 그때 조언도 해주셨는데 그 1년 사이에 김정은의 위상 어느 정도나 바뀌었을까요? 네, 한마디로 지금 장성택 숙청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네. 또 3대 세습 역시 3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진행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 장성택 숙청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는 사실상 잃은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 선군이 선당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결국 그 희생양이 장성택이가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볼 때 이게 김정은의 과연 본심이었느냐 아니면 네. 다른 파벌 싸움의 희생이었느냐 이렇게 볼 때 아직도 북한의 권력 투쟁이 계속 진행형이고 초형도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볼 때 김정은은 이런 것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당시에 저희가 좀 영상을 볼 때 장성택이 박수도 삐딱하게 치고 잘 일어서지도 않는 모습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김정은을 1호라고 하면은 장성택을 영번 동지로 불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성택 고모부를 수청하고 나서 김정은은 완전한 1인자로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장성택은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을 때 네. 도와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후견인이라고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고모부 장성택은 수십 년 동안 그 정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예. 김정은은 1년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분명히 장성택이가 도와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예.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히 그걸 다 상쇄시키면서 그렇게 처형을 했을 때는 지금 안찬일 박사님 얘기한 대로 과연 그 김정은이의 속마음이 그런 것인가 네. 아니면 또 주변의 여러 상황 때문에 김정은이가 몰려서 그런 것인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고요. 장성택이가 지금 영호 동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견인 역할도 했고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이가 거꾸로 또 자기가 어떤 위기감 또 네. 이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택 처형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정은이 장성택 고모부지만 나를 지금 능멸하는 거야 라고 한 건지 아니면 주변에 지금 떠오르는 실세들이 장성택 가만두면 안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한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지금 장성택 처형을 우리가 한 3군데서 그렇게 같이 합의를 했다고 보는데요. 예. 당의 조직지도부,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위부, 또 군의 보위부 네. 이렇게 3군데서 서로 협동을 해서 장성택을 처형한 것이지 않는가.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3군데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김정은이 과연 그것을 처음에는 자기 고모부니까 어느 정도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지만은 그 3군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 자꾸 그 얘기도 한 번 듣고 2번 듣고 10번 들으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인지 아니면 밀려서 한 건지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예. 네. 자, 숙청 이후 권력 구도가 재편이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른바 뜨는 별, 장성택 처형 이후 네. 뜨는 별 그리고 지는 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뜨는 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황태자로 불리는 황병석 군 총정치국장이 있고요. 또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백두혈통 공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있습니다. 또 빨치산 2세라고 불리는 최룡의 당 상무위원도 있고요. 김정은의 집사라 불리는 리수용 외무상도 자, 안 있습니다. 소장님 일단 뜨는 별 중에서 누구를 제일 주목하고 싶습니까? 저기서 아무래도 우리 김여정과 최용해를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역시 황병선은 이제 최용해를 밀어내고 총정치국장에 올라왔습니다만은 군이나 이런 데서 지금 환영을 못 받고 있고 저 사람은 단지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의 집사 노릇을 한 그런 경력으로 지금 총정치국장에 올라온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용해 뒤에 군으로 군 총정치국장 군설 1위로 들어왔는데
절대적으로 지금 군인들이 황병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최용해는 살짝 밀려났다가 지금 다시 상무위원으로 복귀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황병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총정치국장으로 가서 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김원홍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한 그 장성택 제거의 한 그 두목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원홍의 아들 김철 외화벌이 사장인데 그걸 지금 체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민군 보위사령관 조경철 상장을 통해서 그걸 체포를 했다 보니까 여기서 또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군과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황병서는 아마 1년 안에 다시 밀려날 가능성이 높고 역시 최용해가 다시 총정치국장으로 롤백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이 역시 저는 아주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뭐 평가하고 동생이고 네, 피는 그렇죠. 물보다 진하다고 하니. 자, 그러면 진흥별은 누군지 살펴볼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번 동지로 불렸던 장성택, 고모부 장성택은 처형이 됐고요. 또 고모였죠. 김경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리영호, 리용하, 장성택의 측근들 오른팔, 왼팔도 역시 숙청되거나 퇴진하거나 처형됐습니다. 예, 최근에 뭐 프랑스 유학 중인 유학생들도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진흥별은 다 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또 지나요? 계속 남아있나요? 숙청 작업 계속됩니까? 계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아마 김영춘 당 군사부장이 밀려나고 국외 5일종이 복귀하고 또 공군사령관이던 이병철 대장을 지금 당중앙위원회 민방위 부장으로 복귀시키고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세대 교체도 진행되면서 장성택 흔적 지우기도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은 적어도 앞으로 한 1여 년간은 그 장성택 기여를 놓고 계속 그 여동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장성택이 중국 통이지 않았습니까? 중국과의 교역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고 소원해지고 오히려 러시아나 일본이랑 더 접근하는 모습이에요. 이 국제 관계도 많이 변했죠? 장성택이야말로 북한과 중국을 이어주는 제1인자였죠. 또 중국에 갔을 때도 완전히 뭐 수령급, 대통령급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성택을 처형을 시키면서 딱 1년 전이죠. 1년 전 처형을 시키면서 중국에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중국도 모르고 있었군요. 모르고 있었죠. 사전에 아무 통보도 없이 순식간에 그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근데 문제는 장성택 처형 이전에 그 1년, 과거 2013년도 1년을 보시면은 그 뭐가 있었습니까? 2월 달에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중국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하지 말. 그때도 아무 통보 없이 했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적인 그런 방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10년 대국을 이끌면서 축포를 해줘도 모자를 마당에 그 핵실험을 하면서 완전히 뭐 시진핑을 깔아뭉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장성택을 처형을 한 거죠. 시진핑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랑 단절을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알기를 뭘로 아느냐. 그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복원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서운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3년 동안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나서서 푸틴이 나서서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시진핑의 눈치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가 지금은 좀 좋기 때문에 그게 다 와해가 돼서 중국과 북한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은 계속 고가운 입장이 되는 거죠. 그죠? 중국은 그렇죠. 우리랑 이런 관계가 되니까 러시아랑 너희들이 하는구나 하면서 고가운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칫 러시아랑 뭐 밀월관계 유지했다가 중국이랑 정말 멀어지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이 특수전 요원을 20배나 늘리는 아주 뭐 동계훈련을 한 달 앞당기고 갑자기 특수전 요원을 20배나 늘려서 투입하는 그런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뭐 내용은 대부분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왜 이러는 겁니까? 예,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은 이제 12월 1일을 새학년도 전투정치인 훈련에서 이제 2015년 훈련을 올해 이제 12월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하자마자 김정은이 처음에 이제 그 호위사령부를 갔죠. 그 다음엔 또 공군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정찰총국을 또 현지 지도했습니다. 예. 바로 이 특수부대이자 말씀하신 그 특수부대 요원들의 훈련이 20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이 정찰총국 소속, 즉 이전선을 형성한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AN2기로 날아온다든지 뭐 잠수함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요원들의 훈련을 대평 늘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2015년을 통일 원년 무슨 통일 대전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허풍을 떨고 있는데 물론 뭐 2012년 강성대국 건설했다가 이제 쑥 들어갔지만 지금 다시 통일 원년 통일 대전을 자꾸 선동하는 것은 역시 뭔가 올해까지 유훈 통치를 끝장내고 내년부터는 좀 김정은 시대에 뭔가 새로운 통치 스타일을 내놓겠다 이런 메시지로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이 만약에 또 긍지로 몰릴 경우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이렇게 될 경우는 2015년이 이게 그야말로 북한이 말하는 대로 상당히 그 통일 대전이 해로되면서 다시 또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 정보가요,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일본의 뭐 아사히나 뭐 산케이 신문 보도가 아니라 우리 국방부가 어제 공식 브리핑을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눈에 보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그렇죠. 이걸 정찰총국 위주로 지금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권력 관계로 봤을 때 정찰총국을 지금 누가 움직이는 거죠? 현재 정찰총국은 바로 김영철 대장.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2009년부터 5,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군인 중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 다른 무력부장, 무슨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다 바뀌고 그랬지만 이 사람은 그냥 대장에서 중장까지 강등된 거 내놓고는 그 자리를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천안함 복침이라든가 또 연평도 연평도 포격 도발 그렇죠. 다 이 사람이 지금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손에서 이 사람이 머리에서 이 사람이 지령으로 진행된 게 바로 그 대형 도발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 사람이 뭔가 또 손과 플랜에 의해서 새로운 도발이 진행된다면은 이게 남북 관계는 결국 또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동계훈련을 늘리고 하는 게 그 포격 도발의 주범이 지금 저지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2월 17일이 이제 3년 김정일 사망 3주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예. 소위 얘기해서 3년 탈상을 지나는 건데 예. 거기 그와 동시에 북한의 어떤 시스템 또 북한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김정은의 포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특히 또 인민군이 지금 얼마나 그 불만이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지금 군 복무를 늘린다는 문제, 또 여성도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민군의 사기를 지금 저대로 놔둬가지고는 새로운 2015년부터 새로운 시대에 김정은이가 이끌어갈 수가 없다. 네. 역으로 얘기하면 김정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안정성이 있다. 네. 그 불안정성의 중심은 인민군에 있다. 인민군이 100만이지 않습니까? 예. 그 100만의 불안정성을 좀 희석시키기 결국은 위해서는 배출하고 아웃풋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도발일 수 있다는 것까지 그렇죠. 가야 되나? 전쟁의 위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인민군들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린 전쟁을 할 것이다. 그 통일 원년에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금 심상치 지도자 않은 입장에서 거군요. 보여주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앞서도 김정은이 군을 다그치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됐는데 잠수함 타는 모습도 있었고요. 뭐 전투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노병들 수영 훈련하는 데도 갔었고 계속해서 군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강 교수님 설명하신 맥락인데 이제 군이 가장 비대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용해가 러시아에 가서 뭐 군 20만을 감축해서 시베리아 노동력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이제 뭔가 군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면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일단 네. 군은 긴장을 해야만 자기 체제가 안정되니까 군을 자꾸 상부만 이제 그 닭달거리고 밑에는 이제 굶주리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딜레마 때문에 김정은이 자주 지금 군부대 그 현지 지도가 늘어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아마 이 뭐 강등이니 뭐 군간부 잦은 교체니 이런 건 이제 내년에도 계속 아마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강의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고려대학교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